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티볼리 1.6대 신형 모닝입니다. 신형 모닝은 달라진 디자인에 급 대비 좋은 옵션이 특징인데요. 근데 티볼리 1.6은 1,80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풍족한 경차로 갈지 저렴한 소형 SUV로 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닝은 이번 페이스 리프트로 평균 106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시그니처에서 옵션 2개만 넣어도 1,800만 원이 넘어가고요. 풀옵션은 1,925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티볼리는 1.6의 시작가를 1,89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티볼리 1.6은 자연흡기 엔진으로 1.5 터보 대비 선호도가 낮긴 한데요. 그래도 경차 풀옵보다 싸다는 거. 다만 티볼리를 깡통으로 샀을 때의 아쉬울 포인트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모닝 역시 아무리 좋게 맞춘다고 해도 차 급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모닝을 살펴보면, 참고로 모닝은 펠이니까 달라진 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모닝은 실내 컬러에 브라운과 다크 그린을 추가했습니다. 브라운은 프레스티지부터 다크 그린은 시그니처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경차의 브라운 시트는 포만감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은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숫자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픽은 레이와 동일합니다. 이외에 8인치 내비게이션과 계단형 기어 등은 동일하고요. 페리로 추가된 옵션은 락폴딩 사이드 미러와 백라이트 틴티드 글라스, 2열 USB 포트, 후석 승객 알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다스도 자전거 탑승자가 대응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여기에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안전 하차 경고 등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고 트림을 가야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품목 대비 인상액은 근소하게 맞춰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실내 디자인 면에선 변경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내 소재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딱 경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티볼리 1.6을 보면 일단 기존 대비 달라진 점으로는 9인치 내비가 매립형에서 팝업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1.6에서는 공조 시스템이 풀 오토가 아닌 온도 표시용 매뉴얼이라는 점, 그리고 1,898만 원인 V1 트림 기준으로 옵션을 살펴보면 직물 시트에 폴딩키, MP3 오디오가 적용이 됩니다. 모닝은 프레스티지에서 인조 가죽이에요. 또한 티볼리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본적인 에이다스도 빠져 있긴 한데요. 대신 이 부분은 모닝 역시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로 가야지 적용되는 옵션이라서 에이다스를 기준으로 잡으면 가격 갭은 240만 원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티볼리 깡통을 조금 보강한다면 밸류업 패키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밸류업 패키지에는 가죽 시트와 스마트키, 핸들 열선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신 옵션가가 122만 원이라서 다시 갭이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에이다스 보강은 V3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2,200만 원이 됩니다. 즉 티볼리로 최대의 가성비를 뽑으려면 모닝의 인조 가죽류와 에이다스, 그리고 통풍 시트 등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실내 소재는 인조 가죽과 하이글로시가 적절히 섞인 소형 SUV급답습니다. 근데 옵션 몇 개만 포기하면 공간은 넓어집니다. 모닝은 해치백형 경차에 출시도 오래된 편이라서 경차 중에서도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특히 2열 공간의 경우 키 165 여성 기준으로 시트를 앞으로 최대로 밀었을 때의 레그룸은 한 뼘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가 나옵니다. 특히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서로 팔이 닿는다는 점, 그리고 편하게 운전하시려면 시트를 뒤로 상당히 밀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티볼리를 보면 공간은 1.5 터보나 1.6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2뼘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은 2개가 나옵니다. 그때 2열 승차감 면에서 동급 중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모닝에 비해서는 공간 면에서 쾌적하다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다만 욕심을 부리자면 2열 에어벤트나 USB 포트 등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는 역시 티볼리에 한 표를 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닝은 기본 255리터에 폴딩 시엔 1010리터, 티볼리는 기본 427리터에 폴딩 시 1115리터입니다. 기본 172리터 차이예요. 수치상 모닝에 선방했나 싶다가도 실제로 보면 확실히 티볼리의 압승이긴 합니다. 그래도 모닝의 적재량은 칭찬할 만해요. 따라서 2열에 사람 태울 일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티볼리가 유리할 것 같고요. 혼자 탈 일이 많은 경우에는 굳이 트렁크 때문에 티볼리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의 가성비는 뭐냐? 일단 모닝에서 조금만 욕심 부리면 티볼리가 보입니다. 티볼리 역시 옵션을 넣다 보면 1.5 터보의 동급 간의 가성비 충돌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홍시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먼저 모닝은 1,485만원짜리 프레스티지에 컨비니언스와 드라이브 와이즈 1 8인치 내비만 넣어서 1,640만원에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비니언스에는 가죽 변속기 노브에 인조가죽 핸들 열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이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인치 내비에서는 내비게이션 외에도 프로토 에어컨, 6스피커가 묶여 있고요. 커넥티드 기능인 기아 커넥티드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레스티지부터 스마트 키와 하이패스,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게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적당한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티볼리는 1,898만원짜리 V1 트림에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와 밸류어 패키지를 넣어서 2,083만원에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에는 후방 카메라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폼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밸류어 패키지에는 스마트 키와 가죽 시트, 가죽 핸들, 시트 열선, 2열 암레스트 등이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V1의 약점이었던 직물 시트 같은 거를 거의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모닝은 티볼리 대비로 에이다스와 클러스터, 하이패스, 통풍 시트 같은 편의 부분에서 앞서가게 되고요. 티볼리는 모닝 대비 운전석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 2열 암레스트 같은 시트 부분에서 앞서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옵션 수준 면에서는 모닝이 소폭 우세하더라도 티볼리의 가격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차와 소형 SUV, 유지비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모닝은 1년에 242만원이 들고요. 티볼리는 331만원으로 총 89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연간 89만원이면 중형, 대형급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경차, 소형에서는 꽤 큰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모닝은 경차 혜택으로 구매 시에 개소세 면제, 취득세 4% 및 75만원 세액 공제, 책임보험료 10% 할인, 공영주차장 톨게이트 50% 할인 등 부가 혜택이 다양합니다. 1가구 1경차일 경우 경차 사랑카드로 1년에 30만원까지 유류비 환급도 돼요. 따라서 유지비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종합 가성비는 차의 활용성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신형 모닝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모닝은 전면부에서 헤드램프를 세로형으로 바꿨고요. 광원도 경차 최초로 LE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광주행 등 범위도 그릴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릴 상단에 조명도 추가가 돼서 밤에 보면 연결형처럼 보인다는 특징도 생겼습니다. 다만 LED 헤드램프 및 주간주행 등 그릴 조명은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옵션이 빠지면 할로겐 타입의 그릴 조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닝은 스타일 옵션 유무에 따라서 갭 차이가 큰 편이에요. 다음으로 측면은 휠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구성은 14인치 스틸과 알로이, 16인치 알로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16인치 알로이 추가 시에는 리어 브레이크도 드럼에서 디스크로 변경이 돼요.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리어램프 범위를 트렁크까지 넓히면서 손잡이를 상단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짠! 먼저 티볼리 1.6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5 터보 모델도 시승을 했었거든요. 1.5 터보와 비교했을 때 첫 스타트 느낌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1.6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온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부터 토크감이 진하게 느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출력 스트레스가 크진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 구간에서 달렸을 때에도 엑셀을 밟았을 때 좀 이런 매캐한 음색이 나는 것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가속감은 꽤 준수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경차 모닝과 비교 시승을 할 건데요. 일단 경차와 소형 SUV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숙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조용한 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 내에서는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의 V1 기본 트림입니다. 기본 트림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예 적용이 되고 있진 않지만 V3 트림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 앞유리, 윈드실드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런 윈드 노이즈가 약간 큰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차가 옆에 지나갔을 때 도어를 뚫고 들어오는 외부 소음 유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엄청 조용한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더 뉴 모닝입니다. 모닝은 2차 페이스 리프트인 만큼 파워트레인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기통 1.0 자연흡기 엔진에 4단 변속기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랫폼도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첫 주행 느낌은 초반부터 티볼리처럼 마찬가지로 최대 토크가 터지는 타입이라서 여자 혼자 탔을 때에는 비교적 가뿐한 엑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밟더라도 방금 RPM이 5000까지 금방 솟았거든요. 근데 음색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시끄럽고 매캐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더라도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부터는 반응하는데 텀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빠릿빠릿하게 갈 수 있지만 지금도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살짝 버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거는 혼자 탔을 때보다 좀 여러 명이서 탔을 때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A 세그먼트 다운 정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엑셀링을 조금만 해도 엔진룸에서 오는 소음이 큰 편인데요. 외부 소음도 유입이 큰 편입니다. 바로 옆에 지금 포터가 있거든요. 1톤 트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 큰 트럭이 지나간 것처럼 외부 소음 유입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뭐 노래를 아주 크게 틀고 다닌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티볼리 1.6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여기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노멀과 스포츠, 윈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약간 텀이 약간 있는데요. 오, 지금 RPM 4000에서 갑자기 우르르릉 하고 가주긴 가줍니다. 오, 가긴 가는데요. 오, 이게 잘 가긴 하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얘가 좀 힘을 쥐어 짜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RPM이 3000이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매캐한 음색이 훅 하고 들어와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자연흡기 특성상 터보처럼 팍팍 들어가진 않지만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가긴 가는데 막 스피디하고 빠르게 가고 있진 않아요. 그냥 남들 속도를 유지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빠른 차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 1.6은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6단 미션 조합으로 6000rpm에서 126마력, 4600rpm에서 최대 토크 15.8이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뭐 그레이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상 영역 구간에서는 제법 경쾌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속 70km에서 단수를 보면 5단이거든요. 여기서 엑셀을 좀 밟아볼게요. 이게 매뉴얼로 바꾸니까 가속감이 조금 더 둔탁해집니다. 시속
지금 90km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6단으로 변속하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기어를 조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빨리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고속 한계치가 타 차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지만 티볼리와 마찬가지로 엔진의 매핑이나 아니면 로직 변경을 통해서 가속감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조절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반응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가지고 있긴 해요. 지금 야,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탑기어를 써줬죠. 이게 4단 변속이다 보니까 고속 한계치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붙이기도 어렵기도 한데 속도가 도달되고 나서의 탄력 주행도 비교적 덜 되는 편에 속해요. 그래도 뭐 저 혼자 타서 그런지 고속으로 가줍니다. 근데 이렇게 밟을 때마다 매캐한 이런 엔진음이 살짝 거슬리는 것 같긴 해요. 더뉴 모닝은 3세대 모닝과 동일한 1.0 자연흡기 엔진의 자동 4단 조합으로 6200rpm에서 76마력, 3750rpm에서 9.7토크를 발휘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에게 싶은 수치이긴 한데요. 그래도 비교적 혼자 탔을 때 밟아보면은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줍니다. 근데 뭔가 이게 엔진이 너무 힘을 쥐어 짜내다 못해 여기까지야 난 틀렸어 라고 말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로 고속주행을 많이 하신다면은 연비도 떨어지고 차도 힘들고 운전자도 힘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 V1 기본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후륜 같은 경우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정말 고른 노면을 갔을 때에는 승차감이 그래도 편안한 편이네 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약간의 요철이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갔을 경우에는 여기 살짝 크랙이 있거든요. 노면을 조금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의 요철을 밟았을 때 오는 진동, 소음 이런 것들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한번 충격을 감지하고 난 다음에 잔여 진동이 살짝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1렬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뒷자리에 탔을 때에는 토션빔, 이 좌우 엑셀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에서는 좀 뭔가 통통 튕기듯이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크랙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크고요. 노면을 느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어주는데 좀 와일드하게 읽어줍니다. 디테일하게 읽어주면서도 소음을 흡수해주는 차들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와일드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뿜어주는 차들이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더뉴 모닝은 후자에 속합니다. 좀 불쾌한 이런 노면 상황들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것 같아서 승차감이 살짝은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빨래판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도 노면을 읽는 것도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해주고요.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도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4인치 휠 사양이거든요. 근데 16인치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좋아야 되고 또 이제 타이어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더 커야지 맞는데 차 급 때문일까요? 뭔가 이런 굉장히 와일드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모닝을 타고 다니신다면은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하시면은 좀 실망감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바로 이전 모델인 모닝 어반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댐핑을 조여놨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티볼리입니다. 이렇게 저마력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평지에선 잘 나가지만 언덕길에서도 평지처럼 잘 나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출력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리 없이 정말 잘 가지고 있는데요.
방지턱이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제가 엑셀을 밟았을 때 한 시속 30km 기준으로 RPM은 1500rpm 정도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멈췄다가 가볼게요. 뒤에 차 없습니다. 자, 멈췄다가 다시 갈게요. RPM을 방금 3000까지 써주긴 했지만 그래도 멈췄다가 이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 텀이 그래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언덕길에서의 출력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모닝입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오르막에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가장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오르막을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티볼리와 동일하게 시속 30km 정도로 가고 있긴 한데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뭔가 힘이 부족하다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제가 평지랑 같은 각도로 엑셀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이 부족해가지고 RPM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엑셀 페달을 깊게 밟은 상태입니다. 엑셀 페달을 좀 더 힘을 줘서 깊게 밟으니까 언덕길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경차 특성상 이렇게 또 여성 혼자서 이렇게 타게 되면은 그냥 뭐 가뿐하네, 잘 나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둘 아니면은 가득 실었을 경우에 방금 제가 느낀 그런 가뿐함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모닝과 티볼리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모닝과 티볼리 모두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으로 모닝이 77.1점으로 3등급, 티볼리는 91.9점으로 1등급입니다. 유로엔캡 기준으로는 두 차량 모두 별 4개를 받았어요.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모닝은 4단 변속기와 터보 삭제, 티볼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티볼리 1.6대 신형 모닝 어떠냐? 일단 모닝은 다양한 혜택에 경차치고 좋은 옵션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예쁘지만 예뻐지려면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낮은 안정성과 좁은 공간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볼리는 동급 중에 가장 저렴한 시작 가격에 안정성과 공간 모두 우수합니다. 대신 막상 타려면 동급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즉 각각의 가성비를 최대한 살리려면 좀 포기해야 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